기출문제 이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 이 PC를 두 번 클릭합니다. 자, 문서의 ITK 폴더로에 들어가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 둘, 셋, 넷, 5개 눌러서 6개 슬라이드로 만들어 줍니다. 자,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해 줍니다. 확인. 이때 맞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크기가 변경이 됐고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합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요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슬라이드 2에서 6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삽입해서 도형 하나 삽입할 건데 블록 화살표에서 갈매기 수작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다가 도형 하나를 삽입할게요. 자, 이렇게 비읍이 보일 정도로 하나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서 변경해 주시고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흐린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와 같이 도형이 하나 삽입됐으면 다시 한번 삽입해서 도형이고요. 사각형의 네 번째 잘린 위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자,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역시 윤곽선은 없음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 두 개의 도형은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자, 뒤에 텍스트 상자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오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한 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설정해 주세요. 홈에 가서 글꼴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모둠의 40에 글자색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텍스트 상자를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아래쪽을 위로 도형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해주면 상단의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그림을 눌러주시고 이 디바이스에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로고 툴을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합니다. 문제 보시면 이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 서식에서 색에서 투명한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 회색의 아무 붓이나 이 배경을 클릭하면 다음같이 회색이 투명색으로 변경돼요. 대각선을 줄여서 왼쪽 하단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문제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삽입해서 슬라이드 번호, 이거 슬라이드 번호인데요. 머리글 바닥글 눌러도 같은 화면이 뜹니다.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해 주시고 제목에는 슬라이드 표시하지 않음, 그렇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음 선택해 주시고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스터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2번 슬라이드 가시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번호와 상단의 제목과 왼쪽에 그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번 슬라이드 작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1을 선택해 주시고요. 요 안에 텍스트 상자는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도형 하나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도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드래그 해서 도형을 삽입한 후 도형 채우기를 눌러서 그림을 채울 겁니다. 파일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1을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요. 자, 이제 문제에 보시면 도형 편집에 투명도를 50%로 할 거고요. 도형 효과는 부드러워 가장자리 5포인트 하래요.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을 클릭해서 그림 서식에서 여기 채우기 및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50%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흐려지죠. 그 다음에 효과를 누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크기를 5포인트로 지정하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돼요. 자, 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1번 작업이 끝났고요. 자, 2번 작업은요. 삽입에서 워드아트 작업입니다. 그래서 워드아트에서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냥 영문을 입력해 주시면 지워지면서 써지게 돼요. 웹로그 ftory. 자, ESC 키 누르신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게요. 글꼴은 보듬의 글귀로 해줍니다. 자, 이때 여기 S라고 되어 있죠? 요 그림자. 그림자는 해제시켜 주세요. 자,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에서 문제 보시면 갈매기형 수정 아래로 해요. 변환을 눌러서 갈매기형 수정 이거 아래로 선택해 줄게요. 그림자가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삽입 홈에서 자, 없어졌죠? 자, 이번에는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를 눌러주시고요. 반사는 2분의 1 반사, 두 번째겠죠. 2분의 1 반사 터치.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어, 작업이 끝났고요. 2번 작업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면 되는데, 크기는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번에 그림, 삽입해서 그림 눌러서 이 디바이스에서, 자, 그림은 1, 2, 3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회색을 투명색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 서식에서 색에서 투명한색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회색을 클릭해 주세요. 우측 좌측 상단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주면 슬라이드 1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배점은 40점짜리 작업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목차라고 일단 제목에 써주세요. 요 밑에 내용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자, 보기에서 안내선 체크해서 안내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도용해서 블록 화살표에 오른쪽 화살표 하나를 요 중간에다가 그려줄게요. 요쪽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흐린색, 아무색이나 해주세요. 자, 다시 삽입해서 도형 들어가신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 도형을 좌측에다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홈에 가서 글꼴은 볼륨의 24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좀 내릴게요. 도형이 완성됐고요. 자, 여기다가 삽입에 책상자, 가로 책상자를 하나 여기다 클릭해 놓을게요. 블로그의 이해라고 써주시고요. ESC 누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은 볼륨의 24로 지정해 줍니다. 로그즈. 자, 위치를 잡아주시고 다음같이 완성이 됐으면 범위를 드래그해서 이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좀 드래그해서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또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쓰고요. 2, 3, 4로 각각 입력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블로그와 인터넷 이고 카페 비교라고 입력해 줄게요. 세 번째는 블로그와 카페 이용률. 세 번째는 블로그 만들기 및 관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볼게요. 자, 안내선 필요 없으면 보기에서 안내선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블로그 만들기 관리를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현재 문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6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이퍼링크가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요거를 클릭하면 6번 슬라이드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번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요거 보니까 얘네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그림을 선택해서 이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림 5를 선택해서 삽입합니다. 요 그림만 필요하니까 자르기 위해서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잘라진 상태인데요. 이 바깥에를 클릭하면 그림이 이렇게 잘려요. 잘린 그림을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그림이 삽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면 슬라이드 2번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3번으로 이동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제목을 클릭해서 1. 블로그에 의해.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 주세요. 맨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해 줍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는 이유는 나중에 글꼴이 요 상자가 줄면 상자의 크기를 변경하면 글꼴이 마음대로 줄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 안함 선택해 주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를 클릭해서 홈에 가서 글머리 기호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별표 글머리 기호 있죠.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한 칸 띄고 다음과 같이 영문을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친 다음에 탭을 눌러서 한 수준 내리거나 요 상단에 보면 목록 수준 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 수준 늘림을 이용해서 한 수준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를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 띄고 요 글머리 기호 변경하고 할게요. 글머리 기호는 맨 끝에 있는 대조표 글머리 기호로 선택해 주고요. 교재를 보시고 시험 문제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선택해서 글꼴은 문제에서 제시한 불림의 24. 자, 굵게. 그 다음에 줄간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줄간격은 1.5예요. 완성이 됐으면 두 번째 문단을 선택해서 글꼴은 불림입니다. 크기는 20으로 지정해 주고요. 줄간격은 마찬가지로 1.5로 바꿔줄게요. 자, 왼쪽에 이거를 좀 줄여서 어부랑 안어가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위쪽은 요 밑에까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좀 위로 올려야 되겠죠. 자, 이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복사해 주시고요. 요 복사된 여기다가 한글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한글을 입력해 주시고요. 요 밑에도 범위 지정해서 문제를 보시고 요 밑에도 이렇게 한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는 좀 인자까지만 나오네요. 올리.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좀 밑으로 내려서 이와 같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여기 뭐죠? 동영상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비디오에서 이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동영상을 선택해서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 삽입된 동영상은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자, 문제 보시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생을 클릭해서 시작은 자동 실행을 선택해 주고요.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 슬라이드, 즉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표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해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비교라고 써주시고요. 밑에 텍스트 상자에 보시면 표 삽입이 있습니다. 이 표 삽입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열의 개수는 2열로 지정해 주고 행의 개수는 3으로 지정해 줍니다. 1, 2, 3, 4네요. 4로 지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서 표를 생성해 주시고 표 스타일은 자세히 눌러서 1- 강조 6이니까 옆에 1- 강조 6으로 선택을 해 줄게요. 자, 머리끄램과 줄무늬행에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홈에 가서 글꼴을 바꾸도록 할게요. 전체 글꼴은 보듬에 18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텍스트 맞춤은 중간으로 지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표에 그 서식은 다 완성되는 거니까
오른쪽 하단으로 표를 내려주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점을 이용해서 표의 크기를 알맞게 지정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안에 클릭해서 문제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보니까 요거 지금 한 줄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옆으로 좀 가서 옆으로 좀만 더 늘려볼까요? 한 줄로 되죠? 자, 이렇게. 아니면 요거 왼쪽으로 가서 요거 조금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되죠. 자, 이렇게 바꾸도록 하시고요. 이제 상단에 도형을 보시면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에서 세 번째에 있는 한쪽 잘린 한쪽 모서리 클릭. 자, 범위 지정해서 삽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삽입됐으면 다시 삽입해서 도형. 여기 떠 있으면 이 도형 삽입 이거 눌러도 돼요. 삼각형, 2등분 삼각형 하나 해주시고요. 자, 또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도형 채우기는 흐린 색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안에 있는 도형의 글꼴은 도둠에 18로 지정해주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이 두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고 약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첫 번째 도형에다가 블로그라고 써주고요. 블로그죠?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인터넷 카페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단 도형이 완성이 됐고요. 다시 삽입해서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 문자 바꿔볼까요? 글꼴은 도둠의 18입니다. 검정이죠?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문제 보시면 그라데이션은 선형 아래쪽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되죠. 첫 번째 있는 도형에다가는 특징을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있는 도형에다가는 형태를 이와 같이 입력해 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다 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다가 3 블로그와 화폐 이용률이라고 써주고요. 자, 밑에 내용 상자에서 차트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혼합을 클릭해 주시고요. 계열 2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식 있는 꺾은 선을 선택해서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자, 다음과 같이 엑셀창이 나타나면 계열 1에다가 문제를 보시고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계열 2에다가는 사용 시간 분포 프로라고 입력해 줄게요. 이건 열넓이는 안 넓혀도 되긴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색범위를 잡아가지고요. 요 색범위는 항목 5까지. 계열 3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색범위 요 정도까지는 필요하거든요. 항목 1에다가는 10대, 20대, 30대, 40대, 마지막으로 50대 이렇게 해주면 되죠. 50대. 10대 평균 사용시간은 81.3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용시간 분포는 6.4가 되겠죠. 자, 여기는 98.2, 128.6, 92.6, 61.3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여기는 6.4, 34.6, 31.7, 17.2, 그 다음에 10.1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좀 바꿔서 입력해 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꺼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차트가 완성되면 차트를 조금 키워줄게요. 차트의 영역을 선택해서 홈에 가서 전체 차트 글꼴을 먼저 바꿀 건데요. 전체 차트의 글꼴은 도둠의 16입니다.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 차트 제목은 공서의 24에 붉게. 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윤곽선은 검정색. 마지막으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문제를 보시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세대별 블로그 이용 현황. 자, 제목이 끝났으면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으로 채워주시고요. 이 안쪽은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흰색. 자, 여기 보면 외곽선이 빠져있네요. 그러면 요거 외곽선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곽선에서 이렇게 외곽선에서 여기 외곽선 잡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사용시간 분포 개요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하라고 되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내두시면 되고요. 요거를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로 선택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에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형식을 다이아몬드 0으로 바꿔주시고요. 한 7, 8 정도 7. 뭐 사이즈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 평균 시간을 선택하면 다 선택되고요. 30대를 클릭하면 30대만 선택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네이버 추가하면 128.6이라는 네이블이 추가돼요. 자, 이제 차트 요소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에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눈금선과 범례는 해지해서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맞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10씩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조축 있죠?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서시 기본 단위를 10으로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10씩 커지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선색을 넣을 건데요. 기본 갑축 선택해서 윤곽선은 검정색, 보조는요, 보조축은 윤곽선은 검정색, 요 테이블 있죠? 요 표도 윤곽선은 검정색 이렇게 해주면 우리 그 도형만 빼놓고는 다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도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도형을 눌러주시고 현수막 도형 요거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세로로 말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맞게 그리시고요.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로 선택해 줍니다. 자, 홈에 가서 글꼴은 볼륨의 18 볼륨의 18에 검정. 자,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입력해 주면 다음과 같이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줄일까요? 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5의 차트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은 4 블로그 만들기 및 관리 블로그 만들기 및 관리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내용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안내선이 필요하거든요. 보기에서 안내선 체크해서 안내선 활성화 시켜주시고 삽입에 들어갑니다. 삽입에서 도형을 선택할 건데 도형에서 요 도형이에요. 둥근 한쪽 모서리 클릭해서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줄게요. 됐죠? 회전해서 상하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좌우대칭이 아니라 상하대칭이죠.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약간 흐린 색으로 해주시고요. 홈에 가서 이 도형들의 글꼴은 굴림의 18의 검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도록 도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할게요. 자, 도형이 기본적으로 설정됐고요.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도형 서식에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 왼쪽에 있는 도형을 작업해 주면 돼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현수막에 보시면 이거죠. 가로로 말린 현수막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작업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색 있죠? 이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작업할게요. 자, 블로그 만들기로 입력을 합니다. 옆에 이거 똑같은 거 있죠?
이거 복사해서 얘 같은 경우는요, 도형 서식에서 요 위쪽에 보시면 도형 편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도형 모양 변경, 요 사다리기 있어요. 사다리. 이렇게 해주면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블로그 관리. 자, 이제 왼쪽에 스마트 아트 넣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자, 목록형에 보시면 목록형에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네요. 세로 화살표 목록형 선택해서 확인. 자, 이 외곽 선택해서 글꼴을 좀 줄이고 할게요. 글자가 많으니까. 홈에 가서 이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선택해서 개설이라고 써주시고요. 두 번째 도형은 꾸미기예요. 자, 첫 번째 텍스트는 공유, 끼고, 목적. 두 번째 텍스트는 광고, 홍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텍스트는 스킨, 입히기. 자, 두 번째 텍스트는 레이아웃 설정. 이렇게 해준 다음에 대각선을 잡고 아이고, 컨트롤 Z 패스했으면 자, 이 대각선을 잡고 전체적으로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줄어지는 게 확인되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은 스마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스타일은 경사예요. 이게 경사로 요거죠. 3차원 경사.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용해서 순서도 해보시면 이쪽에 여기 있네요. 문서죠. 문서 도형을 하나 넣어주시고 카테고리 만들기 여기는 입력합니다. 다시 삽입해서 스마트 아트 다시 눌러주시고 관계형에 보시면 여기 선형, 변형이 있습니다. 두 개는 지워줄 수 있어요. 확인 눌러서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도형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여기 텍스트는 지도와 옆에 텍스트는 사진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외곽을 선택해서 홈에 간 다음에 글꼴은 굴림의 18입니다. 자, 이렇게 좀 줄일게요. 이제 쭉.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여기 보시면 만화죠. 3차원의 만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서 도용해서 이번에는 별 및 현수막에서 꼭지점 6개 있는 별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여기다가 동영상이라고 써주시고요. 삽입에서 도용해서 육각형 하나 더 그리시고요. 이 도용은 활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더 있네요, 두 개가. 자,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도형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작업할 건데요. 삽입에서 도용해서 순서도에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를 하나 그릴게요. 자, 요거는 검색 노 3라고 써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 주시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검색 엔진입니다. 근데 이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해주시고 홈에 가서 글꼴은 흰색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삽입에서 도용해서 화살표 도용인데요. 요 화살표 그렇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요 중간에다가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 노란 변형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줄일까요? 네. 자, 줄여주시고 요거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네모인가요? 이 정도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안에다가 키워드라고 입력을 할게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면 다시 삽입해서 도용해서
순서도의 맨 끝에 있는 화면 표시 도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거의 텍스트는 댓글 슬러시 열린 이웃이라고 입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도형에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둥근 요거죠. 둥근 한쪽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서 요 하단에다가 여유 있게 그리도록 할게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한 다음에 윤곽선에서 두께는 이와 4분의 1포인트로 해주시고요. 도형에서 대시는 화선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삽입에서 도형에서 순서도의 맨 끝에 있는 거 화면 표시를 눌러서 하나를 그려줄게요. 자, 방문. 두 번째 도형은 삽입에서 도형에서 배지. 배지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조회수라고 쓸게요. 조금 옆으로 당겨줄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하트 도형 하나 여기다 그려주시고요. 이거 조금씩 줄여야 되나요? 하트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흑크랩이라고 쓸게요. 이게 자동으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텍스트 및 속성에서 도형 텍스트 배치 해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자, 회전해서 상하 대칭 글자가 뒤집히죠.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밖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스크랩이라는 글자가 텍스트 상자로 정상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쵸? 요거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죠. 색깔 다른 걸로 바꿀까요? 자, 그러면 다음같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삽입에서 도용해서 선에 이거죠? 아, 이건가요? 화살표가 둘 다 있는 꺾인 양쪽 화살표 선택해서 방문에 연결점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요 하얀 점도 하트의 연결점에다 클릭해 줄게요. 윤곽선에서 윤곽선 두께를 두껍게 설정해 주시고 요러면 끝이네요. 요와 같은 연결선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도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도형을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두 번째 도형도 다 이렇게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죠?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자,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지정할 겁니다. 닦아내기 위해서예요. 살짝 눌러서 닦아내기 설정해 주시고 효과 옵션은 위에서. 자, 두 번째 그룹 선택해서 자세히 눌러서 바운드로 설정해 주세요. 자, 미리 보기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6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기출 문제 2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